뿅. 자, 아유, 미안해. 좀 늦었어요. 왜 이렇게, 일단 이거 마이크를 갖고 왔네. 자, 일단 천천히 좀 나가봅시다. 아유, 미안. 자, 전체적인 범위를 일단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함수의, 수학2. 넓게 세 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극한과 연속.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법. 미안. 글씨는 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뭐, 이쁩니다. 미안. 자, 근데 이 미분법이, 우리 어느 함수에 대한 모든 미분법을 보는 건 아니고, 다함수 한정에서밖에는 안 봅니다. 뭐, 물론, 일반적인 경향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 지금 수투에서는 다함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분법.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이름을 쓰기는 했지만, 다함수 미분법, 다함수 적분법.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일단 1번. 그쵸? 함수에다가 극한을 들어갈 거라 함수의 극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함수의 연속. 자, 요 두 개 단원이 개념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합니다. 요 두 개 개념이 안 잡히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어디? 3단원이 안 돼요. 3단원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는 거. 자, 이때 1번, 그쵸? 2번, 6단원도 3번. 자, 우리가 만약에 한번 봤다라고 한다면은 요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함수에 대한 해석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에다가 도함수를 활용해주고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일단 그러려니 해요. 일단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개 단원이 더 등장을 하는데 7단원이 부정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단원이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단원이 그 정적분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정적분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결국 길은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적분을 구하게 된 근본 취지인 어떤 넓이를 구하는 애들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뒤쪽은 뭔 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요거랑 요거 3단원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개념적으로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좀 되게 깊이 있게 볼 거예요. 요 부분까지는. 자, 왜냐면 이 위까지는 계속 극한을 써요. 극한을 씁니다. 그리고 이 3단원에서 미분법이라는 걸 공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미분법 가지고 뒤에는 다 활용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에만 극한으로 해석하는 내용들. 자,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중간고사 범위는 어디냐?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잘리는 경우가 가장 좁은 범위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중간고사 범위 중 가장 작은 범위가 보통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옛날에 제 연구가 좀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는 안 내요. 지금은 많이 내봤자 여기에서 좀 잘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원 정도 사이에서 차이가 나고요. 보통은 많이 잘리는 데가 그 사이 어딘가쯤, 이 사이 어딘가쯤에서 많이 잘려요. 그래서 극대극소까지만 들어간다. 사실 얘를 배워야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는데 딱 그래프 전까지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최대 최소까지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딱 이 5단원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수투에서 극한이라는 개념, 그죠? 아주 특이한 개념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극한은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 뭐 표현을 하자면 그냥 어림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 옛날에 막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99 곱하기 11 막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좀 귀찮죠. 그래서 학교에서 뭘 배워요? 그죠? 뭐 얘는 대충 한 200 정도. 얘는 한 10 정도. 그럼 얘는 2000하고 비슷하겠지. 그렇죠? 요거부터 배우죠. 그렇죠? 큰 수의 어떤 곱셈 같은 걸 할 때도 2000 비슷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걔랑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리미트라고 하는 요 용어를 기호로 사용해서 들어가는데 다 쓰진 않고요. LIM만 씁니다. LIM만. 자, 그때 LIM에서 밑에다가 쓰는 게 이제 변수 지정해주고 그 변수가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울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 함수의 값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냐 라는 걸로 놓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고 쳐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3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그럼 얘는 3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침팬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와 너무 사람 같아요. 막 대화도 나눠요. 밥은 먹었니? 막 책도 읽어요. 엄청난 침팬지예요. 너무 사람 같아요. 그치만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아닙니다. 얘도 뭐냐면은 3에 한없이 가깝지만 3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에 한없이 가까울 때 x가 얼마냐? 뭐 똑같이 3에 한없이 가까운 3이 아닌 값이겠죠? 그렇지만 걔를 무시합니다. 3으로 봐요. 정수값 3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3에 한없이 가까울 땐 3이 아니니까 얘는 3이 되면 안 되는데 그냥 3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3으로 보겠다. 엄밀히 따지면 등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보는 겁니다. 등호로 봤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3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극한의 기본 핵심이에요. 자, 한마디로 침팬지야 너는 사람하고 한없이 똑같네. 나는 널 앞으로 사람으로 대하겠어.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그 리미트 x가 3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어떤 fx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곱. 자, 그럼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사실 3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 9예요. 그쵸? 자, 그럼 얘는 3에 한없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에 한없이 가까운 3이 아닌 다른 걸 x로 잡아줘야 되는데 x축 상에 있는 모든 실수들을 갖다가 확대, 끝을 해봤다라고 해서 좀 열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는 다 이 직선상에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확대를 엄청나게 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x가 3인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얘는 아무리 확대해도 3인 점, 3의 오른쪽이 붙은 점, 3의 왼쪽이 붙은 점 이렇게 점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는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바로 오른쪽에 붙은 점,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붙은 점이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점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3보다 아주 조금 커서 3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의 바로 왼쪽에 있는 점은 3 마이너스. 왼쪽이 제일 가까운 3의 극한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3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두 개 다 봐야 되는구나. 뭐라고요? 3 플러스 로의 극한과 3 마이너스 로의 극한을 다 봐줘야 돼요. 괜찮죠? 왜? 3에 한없이 가까운데 그게 오른쪽으로 가까운지 왼쪽으로 가까운지 다른 방향은 없잖아요. x축이. 그죠?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오른쪽에 3 플러스인 지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와, 얘는 9가 되나요? 9가 아니에요. 9보다 아주 미세하게 큽니다. 그죠? 9보다 아주 미세하게 커요. 한마디로 이 fx는 원칙상 어떠냐면은 9에 한없이 가깝지만 9보다 아주 조금 커요. 그쵸?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없이 가깝다라고 했을 때 그 극한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9로 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원칙상 얘는 단순히 9에 한없이 가까울 뿐이지만 그 극한이 특정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 수렴값을 그냥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9가 아닌데도 9로 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좀 볼게요. 3의 바로 왼쪽 지점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는 9보다 아주 조금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9보다 원래 미세하게 작아야 되지만 그냥 9로 보겠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극한값은 수렴하면 그 수렴값을 그냥 쓴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지만 자, 그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좌극한이라고 부르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같다. 그러면 얘는 좌극한하고 극한이 다 똑같으니까 9라고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다가 조금 바꿔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쳐볼게요. 3 기준으로 4. 그 다음에 빵 나오고 그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빵꾸 뚫려있다 라고 쳐봅시다. fx.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x가 4에 한없이 가깝게 극한값을 구해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특정 값으로의 극한. 그쵸? 얘는 지금 3 플러스도 가깝고요. 3 마이너스도 가까워요. 두 개 다 따져야 됩니다. 그쵸? 자, 근데 3 플러스인 경우에는 지금 얼마예요? 오른쪽 지점의 함수값 4예요. 그쵸?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원칙상 우극한 자체가 4보다 커야 작아야 아니면 정확하게 4예요? 정확하게 4죠. 왜? 함수값은 위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4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4예요. 얘는 그냥 4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좌극한 같은 경우도 한번 본다면 얘는 얼마예요? 3보다 바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뭐 수렴값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값 4, 수렴값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해요. 물론 얘는 아예 정수값으로 애초부터 나오는 값이기는 하지만 근데 어때요? 우극한 좌극한 달라요. 그렇죠? 엄마는 하라고 하는데 아빠는 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돼요. 아예 얘는 3으로 한없이 가까울 때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 똑같아야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함수의 극한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를 정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특정 값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극한은 뭐라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운 거. 좌극한은 a-로 한없이 가까운 거. 그럼 잠깐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y는 fx가 x분의 1인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의 fx. 그쵸? 얘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그쵸? 그럼 영원히 커지잖아. 그럼 얘는 x가 한없이 커져요. 계속 커집니다. 한없이 커지는데 어때요? 영원히 작아지지만 0은 안 돼요. 그렇죠? 영원히 작아지지만 0이 나오진 않습니다. 얘는 0보다 큰 모든 양수를 가지고 있지만 0은 안 나와요. 하지만 어떻다고요?
형태만 보면은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그쵸? 무한대분의 1. 서울시민 1000만 명이 피자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은 먼지 한 톨 나오죠? 그쵸?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원칙상은 0보다 아주 미세하게 큰 걸로 봐줘야 되겠지만 0으로 수렴하니까 우리는 0으로 본다. 얘는 절카노칸 따져요? 못 따집니다. 왜냐면 얘는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영원히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특정해지지 않아요. 특정값이 아니에요. 영원히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녹화는 따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간다. x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한번 0 플러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0 플러스분의 1. 이게 뭐지? 그래프로 보면 어때요? 0이랑 값이 가깝네. 여기서부터 쭉 따라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왜? 0의 바로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영원히 올라가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부모가 빵이면 애초에 저희가 돼요? 안 되죠. 얘는 0이 아니니까 저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0에 다 한없이 가까울 뿐이기 때문에. 자, 1분의 1은 1, 0.1분의 1은 10, 0.01분의 1은 100. 그러니까 0.00000000001분의 1은 1 빵빵빵빵빵빵빵. 그렇죠? 뭐 영원히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겠네요. 첫 번째, 얘처럼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렇죠? 얘는 지금 수렴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처럼 아예 무한대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정확한 녹환이 같지 않은 경우,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넓게는 발산이라고 쓸 수 있어요. 사실상 원래 발산은 의미가 작은 의미의 발산은 크기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만 발산입니다. 원래는 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만 수렴하지 않는 모든 케이스를 그냥 발산으로 묶어서 그냥 들어가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는 나는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왜 두 가지로 나누냐면 수렴을 할 때 첫 번째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두 번째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0으로 수렴하면 0 곱하기 상수 빵 나오잖아요. 그렇죠? 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빵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가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한대분의 1꼴이에요. 얘는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무한대요. 와, 둘을 곱하네. 만약에 이게 정수형이면 뭐야, 제로는 어차피 무한대일 수 있어도 제로죠. 근데 얘는 제로예요? 아니, 티끌이 무한대에 있는 거죠. 얘는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극한을 들어가기 전에 수식부터 정리한다 그러면 얘는 1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0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0으로 수렴하는 경우라고 치더라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수값으로 0인 경우랑 극한으로 0인 경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어차피 둘 다 수렴값은 0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얘처럼 한 번에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좀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0 플러스인지 아니면 제로인지 이걸 좀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겠고, 자, 나머지는 뭐냐면은 진동이에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진동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in x가 있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sin x는 뭐 이렇게 생겼죠? 어때요? 마이너스 1과 유선에서 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얘가 x를 한없이 크게 키운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어때요? 한번 계속 가겠죠?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한대로 가지도 않는데 수렴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진동한다 라고 해서 진동하기의 기본 그래프가 사인으로 사실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진동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삼각함수 극한 하나요? 미적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볼 일은 없어요. 전부 다항함수밖에는 안 할 거예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진동이 원래는 이런 것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사실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진동 안에 그냥 포함시켜 놔요. 왜? 딴 데 넣어놓기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넓게 진동은 그냥 짬통 같은 존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짬통 다 써놨어. 여기다가 다 써놨어. 다 써져 있어요. 다 그거 내가 열심히 다 쓴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 들어가 볼 텐데 레벨 1짜리에 대한 거는 별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뭐라 그럴까 17번을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7번. 자, 상황 봐서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느리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그럼 잠깐만. x가 0 마이너스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0이 좌극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x는 양수로 봐야 돼요? 음수로 봐야 돼요? 음수죠? 그쵸? 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내부가 마이너스구나. 그럼 얘는 0 집어넣기 전에 약분부터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자, 그럼 얘는 똑같죠? 절대값 내부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갈 거예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x. 그냥 1이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원래 x분의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어차피 x가 0은 안 됩니다. 1 되겠고요. x가 음수인 경우가 마이너스 1 되죠. 애초부터 그래프가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요게 지금 x분의 절대값 x. 그러니까 당연히 우극한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정수 1로 나오는 거고 좌극한이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18, 19, 20번 요거 후딱 1분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18, 19, 20번 1분 만에 한번 풀어봅시다. 세상에 그 답안지 답안지 있으면 사실 따로 있는데 하나만 뽑아주세요. 어제 빠진 거 어제 빠진 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안녕. 짜자자잔. 너무 쉽죠?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쉽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개념적인 거는 심심한 거 같으니까, 20번도 다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24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24번. 좀 빨리 나가도 되겠는데? 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호. 다 맞았네. 다 맞았네. 이 문제 풀어봤어요? 처음 보지 않아? 봤네? 승진도 한번 봤고. 그치? 자, 얘는, 정리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fx가, 0에서는 당연히 정확한 음칸이 다르니까, 안 되겠죠? 그쵸? 자, 승진 화이팅! 바쁘구나? 자, 그 다음에 x가 1에서, 얘는 정확한 여기 있죠? 1, 우극한 여기 있죠? 정확한은 정확하게 정수 1이고, 우극한은 1보다 조금 더 크지만 수렴값이 1이니까, 당연히 성립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귿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그래. 우리 좀 이따 갈게. 오케이. 여기다 놔야지. 오케이.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딴 거 잠깐 풀고 있어요. 심심하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하나 없이 가까워진다. 0과 2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0부터 2 사이에서 놓고 본다고 쳤을 때, 그래, 얘네들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든 정확한 음칸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아니구나. 0부터 2구나. 여기구나. 그쵸? 2 사이에서는 어느 점을 잡더라도 정확한 음칸이 다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1에서도 정확한 음칸 똑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끊겨 있는데 이건 좀 되냐? 약간 요게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안 긴가민가한가? 자, 얘는 만약에 확대를 엄청나게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정확하게 x가 1인 지점과 왼쪽에 붙어있는 1-1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내가 사용하는 점의 논리의 유일한 어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왼쪽 점을 잡아놨다. 우극한이 그럼 얘냐? 아니. 확대의 끝이 없어요. 왼쪽을 잡았다고 친다면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잡으면은 우극한은 여기 따로 있어요. 괜찮죠? 어디를 잡더라도 무조건 우극한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바로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점조차도 전부 극한이 존재해요. 다 존재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해돼?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조금만 어려운 걸로 한번 가봅시다. 괜찮을 것 같아서 29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서. 개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극한은, 문제풀이는, 크게 스피드가 느려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극한,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내용 자체가 두루뭉실하잖아요. 막 어림수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일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고민해 줘야 됩니다. 너무 쉬웠나? 너무 쉬웠나? 어허. 자, 아픈 친구들은 앞에 거 다 풀면 돼요. 다 숙제라서. 다 풀었다! 그럼 미안해. 이따가 더 줄게. 앞에 다 풀었지? 안 풀었어? 심심하다, 그치?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죠? 기함수, 원점 대칭입니다. 요 말이 의미하는 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원점 대칭만 있어요? 아니, 원점도 지나갑니다. 0,0도 지나가요. 왜? x에다가 빵 집으면 f형은 마이너스 f형. 그럼 이 f형은 빵이니까 f형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이런 함수를 예전부터 계속 기함수라고 불렀고요. 기함수를 미국에서는 짝함수라고 부릅니다. 짝수차들로만 만들어져 홀함수라고 부릅니다. 홀수차들로만 이루어진 함수라고 해서 홀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차, 5차 이런 식으로 홀수차 밖에 없는 애들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적번 때 다시 한번 더 들어갈게요. 나올 때마다. 자, 그럼 얘는 전체 원점 대칭이니까 왼쪽은 이렇게 생겼네. 그쵸? 이 원점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값은 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마이 1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물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지만 수렴을 마이너스 1로 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2의 좌극한. 2의 좌극한이구나.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크지만 수렴은 마이너스 2로 하는구나.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식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fx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 볼게요. 한번 바꿔 먹어볼게요. 그럼 리미트 f에 마이너스 t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다면 t 값은 어떨까요? 1보다 커져요. 작죠. 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면 한 0.1도 했다. 마이너스 0.9. 그럼 얘는 보반되니까 0.9. 1 마이너스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t 값이 1보다 조금 작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 기함수식 때문에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t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내면 아예 바깥으로 내보니까 그쵸? 그럼 지금 요 값은 1의 자극한 그쵸? 1의 자극한 1보다 조금 작아요. 그치만 수렴값은 1이에요. 마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마일이구나. 자, 여기서 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치환해서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밥 먹듯이 들어가야 돼요. 수투는 이제 치환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특히나 극한에서도 내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속히 연습해 주는 게 좋아요. 조속히 연습해 주는 게. 바로 다음 자체가 이제 치환을 쓰는 애들이죠. 치환 좀 쓰는 애들. 자,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자, 동일한 꼴이 반복된다면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함수로 따지면 합성함수라서 동일한 꼴이 반복해서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을 더 집어넣었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통째로 제곱 2배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꼴 반복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치환 처리하죠? 왜? 통으로 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통으로 봐야 되는데 그 통으로 본다는 말이 사실상 치환과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아무튼 치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요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극한 조금 아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라는 함수 안에 x가 1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의 x가 있어요. 자, 이 둘은 같다. 퀴즈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아무데나 써놓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확률은 50%. 자, 아무데나 써놓고 있으면 내가 확인해 볼게요. 괜찮아, 아예 틀려도 돼. 와우! 와우! 괜찮아. 막 해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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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박빙인데? 오늘 결석자가 좀 되게 많아가지고. 자, 3대3 박빙입니다. 아주 박빙이에요. 우와. 정답은? 미안. X예요. 정답은 X. 자, 이게 왜 X냐면은, 애초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맞으면 내가 냈을까? 그쵸. 맞았으면 사실 낼 이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틀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1린 지점에서 갑자기 2로 쭉 연결돼서 간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게 만약에 fx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아니다 쭉 나오는 거? 아예 몰라. 그냥 이걸로 갈게. 미안해. 이걸로 갈게. 자, y는 x랑 똑같은데 그냥 1에서만 그냥 2인 상태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떨까요? 이거 정확한 혹한 다 얼마 나와요? 그냥 1로 나오겠죠. 그렇죠. 얘는 지금 1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 얘는 f 통째로의 극한인데 얘는 극한이 여기만 있어요. 얘의 값은 1로 수렴하잖아요. 얘는 정확하게 1이에요. 정확하게 1.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극한값 자체가 1이니까. 그래서 f라는 함수에다가 그냥 1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일정한 함수값이 2구나.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얘는 겉껍데기 극한이에요. 괜찮죠? F의 극한을 보고 있는 거고요. 얘는 X만 극한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F에다가 대입하는 것 뿐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같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 그죠? 그게 다음 단에 나오는 연속이에요. 이게 같아야 연속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연속만 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걸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사실상 얘가 들어가줘야 되는 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거 우극한자가 다 따져야 되죠? 다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그냥 점수 나갑니다, 그냥. 쓰면 안 돼요. 원래 쓴다면은 요거 대신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x 이렇게 풀로 다 써줘야 돼요. 그렇죠? 요거 쓰면 안 돼. 근데 미안해. 나는 설명하다가 이거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미안해. 자,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되게 복잡한 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의 오른쪽, 1의 왼쪽.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뿐인 거지 엄밀하게 1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 있는 걸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저기 30번을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30번을. 자, 리미트 x가 2-1일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gx. 그죠? 자, 요렇게 돼 있다 라고 친다면 f는 어떻게 생겼지? 그렇죠. 여기 현재 F고 G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얘를 F-2-라고 봐준다면 그렇죠. F의 입장에서 2의 저극한 그렇죠. 얘는 엄밀히 따지면 1보다 원래 미소하게 작겠지만 결국 F극한 값이니까 얘는 수렴값이 그냥 1로 써버리면 끝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FG1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어차피 X가 1보다 조금 더 크니까. 그럼 G 입장에서는 1보다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가요. 바로 오른쪽 지점에 있는 점이네요. 1에 한없이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요 값이 1보다 조금 작아요. 괜찮죠? 1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F1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돼요. 마이너스 있어야 돼요. 왜? F극한을 구하는 거지 G극한을 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F극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미소하게 1보다 조금 작은 거 신경 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0보다 조금 더 크니까 0으로 봐줘야 될 거야. 그렇죠? 만약에 얘를 그냥 1로 잡아버리면 이거 그냥 1 나옵니다. 그래서 틀려요. 오케이? 마지막까지 조심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원래 서술형 방식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답만 뿅 하고 나오기도 좀 그렇고 만약에 서술형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한다? 합성함수를 치환. 왜? 겉함수가 중요하니까. 우리 극한은 F극한, 겉함수 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속함수를 통으로 그냥 생각하겠다. T로 그냥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T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로 볼 수 있고 FT 함수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T는 1이 아니라는 거예요. 1보다 조금 작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야 얘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에서는 얘 다음 줄에 써야 될 건 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한 번째 정도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33번 한번 풀어볼게요. 33번. 아, 너무 심심하다. 그치? 아, 너무 심심하다. 축구가 되게 열심히 했구나. 네. 앞에도 풀어보고 있을까요? 집에서 풀어보려고. 아, 진짜? 아, 부족하면 또 더 줘도 되는데. 이게 딱, 알았어. 여기도 더 있습니다. 아, 진짜? 알았어. 우리도 좀 어떻게, 앞에 거 좀, 좋지 않을까? 아우, 좋다. 오케이. 오케이. 맞아.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치원해서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얘는 FG, -1, 그죠? 그럼 -1의 좌극한, 1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래서 얘는 F의 1 플러스. 1의 우극한이면 2가 되죠? 2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예요. 그러면 F의 1의 우극한이면 뭐야? 얘는 그냥 정수 2인데? 그쵸? 그럼 얘는 G2예요. G2. 가까운 게 아니고 G2입니다. 그죠? 엄밀하게 딱 2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1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벨 3 한번 가봅시다. 38번 한번 해볼게요. 38번. 자, 이거 별 한 5개만 쳐줘요. 이번 중간고사, 서술형 1번으로 나올 거니까. 실제로 38번이 출제율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쯤 됩니다. 와, 20%면 얼마 안 되잖아. 5개의 학교 중 한 학교씩 나오고 있어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학교가 우리 학교인지 알 수가 없죠?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나온다 생각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진짜로. 오죽하면 얘는 원래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였는데 교과서에 수록까지 됐어요. 너무 중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출제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미안. 다시 해볼게요. 어디 갔어? 아하, 오케이. 자,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 지겨울 정도로 많이 풀어봐야 돼. 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F 안에 X나 T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 아니면 전부 무슨 함수라고요? 다 합성함수예요.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그쵸? 합성함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치환하면 돼요. 99%의 문제가 치환으로 끝나요.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너무 쉬워서 그냥 안쪽부터 계산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치환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외에는 다 치환입니다. 실제로 미적분은 가야 치환하지 않는 애들이 한 10%쯤 나와요. 그때 가서야 그 외에는 다 그냥 치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을 x라고 한번 치환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얘 다 x로 리모델링 해놨어요. 그럼 이제 x가 어디 하나씩 가깝냐? 라고 바꿔볼 수 있겠죠? 그쵸? 어디 하나씩 가깝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어디로 가는지. 그쵸? 대신 여기다 쓰는 거는 이거 수렴값 쓰는 게 아니에요. 얘 수렴값을 기준으로 뿔맛까지 고려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잠깐만. 얘는 1로 수렴하죠? 왜? 왜 1로 수렴해요? 아니, 어차피 얘는 t 플러스 1 빼기 2잖아요.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니까 괜찮아요? 그럼 t가 무한 들어가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죠? 조금 작아요. 왜냐면 얘는 어디까지나 0에 한없이 가까울 뿐 음수인 건 맞기 때문에 그래요. 1의 좌극한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1의 좌극한. 와, 그럼 잠깐만. 이거 매번 이렇게 다 해야 되나? 서술형에서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서술형에서는. 단답형이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단답형이면은. 얘는 제일 엄밀한 풀이 방법을 쓴 거고, 만약에 단답형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t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는 뭐 1에 한없이 가깝겠지. 1보다 좀 작겠지.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야. 1의 좌극한. 그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니, 어차피 몫이 4잖아요. 4로 나가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4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요. 자, 옆에다 조금만 써볼게. 자,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네. 4t 마이너스 1, 그죠? 어차피 치환하면 얘 정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와, 나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럼 일단 바꿀게요. 마이너스 t를 갖다가 x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는 무한대로 가겠죠. t 대신에 다 마이너스 x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쵸? 그럼 얘는 개수가 이제 다시 양수로 분모 문자 마이너스 7 곱해서 정리해주기 쉬워요. 그쵸? 자, 이 맵이 얼마예요? 4x-4. 그 4x-4보다 얘가 커요, 작아요? 그죠? 4x-4보다 5가 더 큽니다. 다시 한번. 얘는 이거 4배. 어차피 계수 다 날려버려야 되니까 4x-4보다 5가 크잖아요. 4로 수렴하겠고 얘가 0으로 가잖아요. 1분만 이따 마무리 해볼게요. 직접 한번 마무리 한번 풀어봅시다. 좀 더.
잘했어요. 너무 쉽지? 아, 너무 쉽다.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아, 어떨 땐 극한이 되고 어떨 땐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리미트가 바뀌어 있지. 이 통째로의 극한이에요. 그지? F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없이 1에 가깝지만 안쪽에 있는 거, F 안에 있는 거 1에 한없이 가깝지만 얘는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니, 부모분자다.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왜냐면 걔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운지를 알아야 F의 극한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응? 그게 왜 1이에요? 아니. T가 무한으로 가는데. T가 무한대죠? 무한 플러스. 그렇지, 무한 플러스. 분의 무한 마이너스. 네. 그럼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지? 근데 그 꼴은 아직 설명을 안 했어. 그래서 얘는 몫을 빼낸다고 쳐봐요. 혹시 빼요? 응. 네. 어차피 t-1을 t 플러스 1로 나눠봅시다. 네. 아, 무한대는 나눌 수 없어요. t로 나눠야 돼. 얘를요? 아니, 유식 자체를, 그대로. 아, 분모자를 t로 나누는 건 아니고, 몫을 빼내는 걸로. 다항식이 나눴어요. 오케이. 그럼 어차피 t가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지금 수렴값 얼마예요? 예. 통째로. 그치. 1루수를 맞아. 한마디로 t가 무한대로 가면은 f 안에 있는 값 자체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할 거예요. 근데 걔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 2보다 작죠. 한마디로 f는 1보다 작은 지점에서의 극한값일 거라는 거예요. 왜? 얘를 수렴값을 f에 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지? 한마디로 f의 1의 자극한입니다. 얼마? 2. 그쵸. 그래서 얘는 수렴값으로 쓰는 거지. f의 극한값이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네. 예,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분은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한없이 0에 가깝겠지만 부호가 양수의 부재예요. 플러스. 그치. 그래서 4의 우극한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너무 쉽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1의 정확한, 얘는 4의 우극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왜? 얘 4배보다 조금 더 크죠? 이 식으로 한번 봐봐요. 헷갈리면은 이걸로 그냥 들어서 보면은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5 4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는 그냥 여기서 바로 하고 싶은데 여기서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4 몫을 내보내면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t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무한 때문에 마이너스 5. 그러니까 그냥 양수예요. 0에 한없이 가까운. 그래서 4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의 우극하니까 당연히 3. 그쵸? 그래서 얘는 1. 아니다. 정확하니까 2구나. 2, 3. 그래서 답이 5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극한의 성질을 가야 되는데 뭔가 좀 흐름 끊기는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 너무 아쉽다. 그치? 너무 아쉽다.